다시 보는 구강 해부학입니다. 해부학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부학은 사람의 구조와 기능을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구조를 살피는 것이 이해의 지름길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최대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구조는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고 했습니다. 정말 연구할수록 기묘한 것이 인체인 것입니다. 인체 해부학은 곧 사람의 구조에 대한 지식체계인데 사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유치원생도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 배우는 노래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란 노래가 있죠. 사람의 몸은 머리, 어깨, 무릎, 발 그리고 머리에는 눈, 코, 입, 귀가 있다는 것이죠. 치과 의료인의 관심이 되는 부분은 구강, 즉 입입니다. 먼저 입의 기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입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리는 즐거움에서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먹는 즐거움이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입은 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은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됩니다. 또 말을 잘하는 것은 정상적인 구강 구조를 갖춰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름다움은 조화 균형에서 나오는데 특히 얼굴에서 가지런한 치열은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구강 해부학을 다시 생각하는데 그 우선되는 기능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뭘로 먹지요? 코로, 눈으로, 당연히 입으로 먹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입의 구조와 기능은 알아갈수록 놀라운 것입니다. 먼저 음식을 입으로 가까이 가져올 때 냄새를 맡습니다. 좋은 냄새는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좋은 음식은 냄새도 좋습니다. 부패한 음식이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은 냄새도 나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이나 홍어회, 치즈 같은 발효식품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대단히 역겨운 냄새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서 입안에 넣고 자르면서 혀끝에서 맛을 보고 입속에서 씹으면서 즐기고 마지막에 삼키게 됩니다. 삼키는 순간에는 숨을 참아야지 기도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과 인력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첫째, 먹게 하는 구조와 둘째는 즐거움을 느끼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개념으로 정리한다면 구강을 구성하는 구조들인 입술, 뺨, 치아, 혀, 구개, 혀 및 구강 전정, 목구멍이고 씹는 기능을 하는 턱관절과 저작근 그리고 이 기능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신경인데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그리고 특수지각인 미각과 후각신경이 관련이 됩니다.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되고 치과 진료와 관련되는 지식은 아픈 문제, 즉 치통과 또 그것을 방지하는 기술인 마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인체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는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부분과 그 환경에 대처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오감이라고 하지만 해부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감각은 오감이 아니라 9가지 감각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몸의 표면, 즉 피부에서 감지하는 감각을 일반 감각이라고 하는데 뜨거운 것, 차가운 것, 닿고 눌리는 것, 아픈 것이 있습니다. 피부와 점막은 이 4가지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온냉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온냉압통.
그리고 특별한 자극을 감지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냄새를 감지하는 후각, 빛을 감지하는 시각,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 몸의 균형을 잡는 평형각, 그리고 맛을 느끼는 미각입니다. 이 특별한 자극은 특별한 기관에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신경이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포근함이나 따스함, 차가움, 딱딱함, 축축함 이런 감각은 일반적인 감각인 온냉, 압통이 혼합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특수감각은 그것을 담당한 신경이 따로 있습니다. 냄새는 후각신경이, 빛은 시각신경이, 소리는 청각신경이, 몸의 균형은 평형감각신경이, 맛은 미각신경이 담당합니다. 그 기관들이 코, 눈, 귀, 입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면서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무척 어렵지만 그렇게 놀랍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인간이 삶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뇌에서 나오는 신경은 12쌍인데 그중 5개의 신경이 눈과 관련됩니다. 그만큼 눈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과와 관련된 신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3차 신경인데 3개의 뿌리가 있어서 3차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눈으로 가는 눈신경, 위턱으로 하는 위턱신경, 아래턱으로 하는 아래턱신경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감각신경인데 아래턱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턱을 움직이는 저작근을 지배하는 일부분의 운동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턱신경, 하악신경인 만디블라 너브에는 아래턱이 움직이기 때문에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해부학을 배울 때에는 제일 먼저 뼈인 두개골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부학, 즉 인체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때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어서 무덤에서 발굴된 구조물인 뼈부터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이나 법의학에서는 남아있는 뼈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치과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때문에 뼈 자체를 보는 경우는 아주 없고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뼈의 구조와 형태 그리고 질병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 배웠던 뼈와 그것에 관련된 수많은 용어들은 진료할 때 거의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학문이 살아있는 학문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지식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치과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뼈는 상하골, 하하골, 구개골, 저평골, 측두골, 그리고 설골입니다. 진료할 때는 뼈를 직접 보거나 건드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치과 진료에서 뼈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 상하골과 하하골 중에서 치아에 뿌리를 싸고 있는 부분인 치조골입니다. 해부학 교과서에는 단지 치조, 치조골이라는 이름만 나오고 그 이상의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치아를 수용하고 있는 이 치조골은 일생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일 치주염이 생기게 되면 녹아 없어지게 된 뼈가 이 치조골인 것입니다. 치조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는데 해부학 교과서에는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치과 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구강 해부학 지식은 무엇일까요? 구강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문제를 찾아내고 고치거나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강검사, 구강건강교육, 그리고 방사선 촬영, 치아 모형 제작을 위한 인상체득, 스케일링, 치과 진료의 보조 업무 때 흡입기, 석션을 사용할 때 건드리면 안 되는 예민한 곳,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담이나 구강위생용품을 선택할 때에 입냄새나 턱관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구강 구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구강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활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와 치아들이 치조공, 치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에서 아치는 대단히 중요한데 부하를 견뎌내면서 그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치아도 활 모양을 가지고 있고 턱의 치조도 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턱도 그렇고 아래턱도 그렇습니다. 구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면 단연 치아입니다. 그런데 해부학에서는 치아는 다루지 않습니다. 치과에서 치아를 치료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일입니다. 치아에서 일어난 질병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치아의 미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아는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치아의 가장 바깥 부분은 범랑질로 가벼우면서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입니다. 범랑질 안쪽에는 상아질이 있는데 단단한 범랑질을 지지하면서 평생 재형성되는 조직입니다. 상아질에는 신경은 없지만 상아세관이라는 구조가 있고 그 속에는 상아질을 만들어내는 조상아세포의 돌기가 있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1평방밀리미터에 약 2만 개의 상아세관이 있어서 이 상아질이 노출되었을 때 극심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아 속에는 치수라고 하는 연조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지만 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다수의 세포들이 있어서 치아 내부에서 신진대사를 지속하며 그 구조를 견실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근관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근관치료를 받게 되면 신진대사가 중지되므로 치아의 성질이 고목나무처럼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인공치관을 만들어 보호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치아는 턱뼈인 치조에 박혀 있습니다. 치아와 뼈는 직접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주인대라고 하는 아주 섬세한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주인대는 치아의 세멘트질과 치조골에 연결되어 머리카락 한 개의 두께도 감지해내는 정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치조골은 치아에 가해진 압력에 따라 재형성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뼈가 그렇듯이 치조골도 일생 동안 갱생되고 있고 특히 구강 내에서는 치주염에 의해 파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조골이 파괴되지 않도록 구강위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검진이나 진료를 할 때 직접 접촉하는 구조물이 입술, 뺨, 입천장, 혀이고 건드릴 일은 별로 없지만 목구멍이나 침샘, 입안 주름띠가 구강을 형성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치과 진료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들 필요가 없죠. 치과에서는 치아와 잇몸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구강은 그 기초를 구성하는 뼈와 구강의 기능인 저작과 발음을 가능하게 하는 즉 움직이는 구조인 턱관절 그리고 이 모든 구성원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혈관들이 있고 그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강해부학에서는 이 모든 구성원들의 이름, 구조, 연결을 설명하는데 마치 지도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교육과 위생, 진료를 위해서 알아야 하는 부분은 구강 구조와 기능 모두를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해부학에서 배운 지식들이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개인의 구조적인 차이, 개인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아의 형태, 치식, 교합, 견치 유도 상태 이것들을 각 환자에서 확인하고 이런 기초 지식에 기반하여 치아 상실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 임상입니다. 나무에서 줄기가지 잎과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런 빙산과 같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구강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방사선 촬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방사선의 개발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치아 뿌리나 치아 사이의 중치나 뼛속의 감염 등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편화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은 마치 둥근 지구를 펼쳐서 평탄한 지도를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이 왜곡되게 됩니다. 비록 상의 왜곡이 일어나지만 위치와 형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것입니다.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 상악동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공기는 방사선이 잘 투하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고 상악동 벽을 이루는 뼈는 이렇게 하얗게 연속된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동이 어느 치아 부위에서는 어떤 크기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임플란트 수술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큰 것이 상악동의 크기와 형태인데 뿌리 사이를 침입하여 공동을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뉴마타이제이션이라고 함기라고 얘기합니다. 하악 임플란트 시술에서 살펴야 될 중요한 구조가 하악관 혹 하치조관입니다. 파노라마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하악관은 모든 하악치아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소구치 부분에서 갈라져 20 멘탈 포레이먼으로 나가는 부분과 전치로 연결되게 됩니다. 임상에서 중요한 상악동과 하악관이 파노라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방사선 사진 촬영 원리와 방사선 사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선 조사점에서 멀어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실제 크기보다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조사점에서 치아와 필름 모두가 멀 때와 가까울 때를 비교해 보면 그 확대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분석할 때는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자체의 위험성도 인지하고 촬영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군의 방사선 사진을 찍을 때 구개의 형태에 따라 필름이 놓이는 각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촬영 각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얼굴이 길면 구개가 깊은 경우도 많아서 수직각을 줄여야 하고, 얼굴이 둥글면 구개가 얕아서 수직각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악궁의 형태도 사진 촬영 각도 조절의 요인이 됩니다. 턱이 좁은 경우에는 수평각이 줄어들고, 턱이 크고 악궁이 큰 경우에는 수평각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해부학은 무덤에서 파낸 뼈를 연구하면서 시작된 학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진료할 때에는 해부학에서 배운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료 업무에서 구강의 예민한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구멍 가까운 부분들은 연화 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흡입기, 석션 사용 때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개와 목젖 부분이 예민합니다. 치석이 잘 끼는 부분도 구강의 구조와 기능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타액의 당담대기 침전하면서 치석의 씨앗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악 전치의 설축 부분에는 타액선과 타액선 중에 설화선과 악화선이 개구하기 때문에 치석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이하선이 개구하는 상악 제1, 제2대구치 현면도 치석이 잘 생기는 부분인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해부학 개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입술, 뺨, 입천장, 혀 및 침샘, 주름띠,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근육인 입둘레근, 볼근, 혀를 구성하는 혀근, 그 다음에 타액선, 큰 침샘과 그것의 개구부들이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구조들입니다. 구강 해부학 알아서 뭐 하겠냐고 물으신다면, 치과에서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임상진료의 지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만, 기초적인 지식은 왜 그렇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함께 왜 그렇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건전한 지식을 제공하면 40% 문제가 해결이 되고, 습관을 교정해주면 30%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민 손 씻기 운동을 했을 때 눈병 환자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질병이 생기면 일반 치과 의사가 해결할 수 있고 10% 이내만이 전문의가 필요한 질병인 것입니다. 치료로 해결하기 이전에 바른 지식과 좋은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치과 질환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른 지식과 좋은 습관을 교육하는 치과 위생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다시 보는 구강해부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